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설명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이제 게시판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게시판. 게시판을 만들 건데,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런 글들을 컨트롤 하는 데 있어서 자동으로 번호를 부여하는 작업을 했어요. 자동 넘버링을 하게끔. 그러니까 글이 하나 추가될 때마다 1씩 증가하게끔, 아이디에 있어서 어떤 게시판을 만들 건데, 아티클, 뭐랄까, 아티클 뭐 애드를 하겠대요. 이런 기능을 만들었대요. 제가 고객이 이런 버튼을 누른다, 즉 뭐예요, 얘는 글쓰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보통 제목 쓰고 본문 쓰고, 여기 뭐 밑에 글쓰기 버튼 이렇게 있죠. 그죠? 제목 쓰고 본문 쓰고 글쓰기 버튼 눌렀을 때 어떻게 되든지, 기본 개념을, 요 글쓰기 버튼 누를 때마다 사실 뉴 아티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목이랑 본문이랑 합쳐서 넘겨주면은, 그죠? 이렇게 제목 따로 본문 따로 보내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니까. 이런 아티클 애드라는 기능을 좀 더 이제 함축을 해서 표현을 한 건데, 고객이 글을 쓰면은 어딘가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 게 문제예요. 사실 지금 마지막에 나왔던 문제가 저장, 이 공간의 크기, 저장 공간의 크기가 지금 100개로 한정이 되어 있죠. 그렇죠? 아티클 객체를 저장하고 싶은 건데 지금 100개밖에 못 들어간대요. 이렇게 써 있으면은 4개밖에 못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써 있으면은 10,000개까지 쓸 수 있는 거고. 근데 10,000개가 절대 많은 게 아니라는 거. 뭐 회원이 2명밖에 없는데 각각 글을 막 6,000개씩 썼대요. 모자란 거잖아요. 그죠? 회원이 아티클 애드, 즉 글쓰기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런 거를 이제 자릿수에 맞게 갖다 꼽아야 되는데, 당연히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기 6이라고 뚫어놨어요. 글을 이 카페에는 딱 4개만 게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개만큼의 메모리는 낭비네요. 그렇죠? 미리 잡아놓은 건데, 이만큼의 메모리는 낭비잖아요. 사실 이거는 C 언어나 자료 구조, 그러니까 객체 지향인 자바에서는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는 내용이긴 해요. 왜냐면 알아서 청소해 줄 거니까, 가비지 컬렉터가. 근데 그래도 낭비잖아요, 이거는. 그죠? 이게 만약에 6개 뚫어놨는데 글을 8개 쓰겠대요. 그러면은 자리가 모자름으로 사용자한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한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 까서 이걸 늘린 다음에 8개로 늘린 다음에 다시 실행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도 이렇게 예시를 들 때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실제로 서버 이런 거 관리할 때, PHP나 뭐 이런 거 할 때. 근데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쵸? 그 외에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서버실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뭐랄까, 여기에 약간 책장 같은 데다가 여기 막 기계 막 깜빡깜빡 엄청 돼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깜빡깜빡, 이게 실제로 서버거든요. 물리적인 서버. 근데 여기 가서 서버 관리자가 하는 거 뭐냐면, 얘 그냥 껐다 키는 거예요. 다시 재실행을 하는 거예요. 업데이트한 내용으로 다시 나름 배포를 하겠다, 뭐 이런 뜻인데,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실질적인 기계를 껐다 켜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서버가 아닌 뭐 다른 서버 관리실에서. 이건 좀 여담이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다 보면은 이런 오류를 엄청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셉션은 오류가 아니죠. 그죠? 이 오류가 아니라 뭐였어요? 에러랑 인셉션이랑 다른 거였잖아요. 에러는 아예 출발을 못하게 하는 거고,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출발 선상에서 아예 이제 뛰지 못하게 하는 거고, 얘는 달리다가 넘어진 거잖아요. 심지어 얘는 뒤에서 이걸 하려고 시도를 해요.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하니까 이셉션을 내뿜는 거예요. 지금 실행 중에 넘어진 거예요. 얘는. 그래서 저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더 늘린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은 잘 돼요. 너무 귀찮잖아요. 근데 이거 얘를 반복문을 통해서 int i는 0부터 지금 0, 1, 2, 3 4개니까 4 전까지만 합시다. 이렇게 4 전까지만 할 거고요.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i 여기 화면에 뭐 나올까요? 뭐 출력돼? 속으시면 안 돼요. 그냥 0, 1, 2, 3이에요. 이거 i가 뭐냐 하는 거니까. 그쵸? 여기다가 아티클스에 i 번째다 하면요, i 번째의 뭐 id다 하면은 얘가 1, 2, 3, 4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얘는 0, 1, 2, 3으로 치환이 될 거고, 그럼 아티클스의 0번은 이 녀석일 거고요. 아티클스의 1번은 이 녀석일 거고요. 맞죠?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 밑에서 넘버링을 해서 아이디를 부여를 해놨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들어갈 자리는 100개예요. 넣은 개수는 4개예요. 그쵸? 제가 글을 하나 더 썼어요. 글을 하나 더 썼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출력하면은 뭐라고 나와요? 1, 2, 3, 4 나오잖아요. 여기 안 바꿨잖아요 지금. 그쵸? 안 되는 이유는 얘를 안 바꿔놨으니까. 하나 더 추가하면 뭐예요? 반복문을 여기까지만 넣으려고 해놨는데 얘는 여전히 0, 1, 2, 3까지만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좀 머리를 써가지고 아티클스의 렌스 하면 얘는 뭐예요 지금? 100이죠. 100. 아티클스의 길이니까 100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그냥 풀스캐닝 때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얘는 뭐라 해요. 널 포인트 익셉션 하죠. 5개는 들어있는데 나머지 95개는 어쩔 건데 라는 거예요. 나머지 칸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출력할 게 없잖아요 당장. 그죠? 그리고 얘는 0부터 99까지 증가할 건데 요 i라는 값은 0부터 99까지인데 0부터 4까지는 뭔가 값이 들어있는데 5부터 99까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라고 뭐라 하죠 지금. 그럼 제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딱 갖고 있는 만큼만 반복문을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초과해서도 뭐라 해요. 적게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얘는 렌스는 뭐냐면은 얘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최대치는 기억할 수 있는데 내 안에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기억을 못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 안에 이 배열 안에 몇 개의 공간이 차 있는지, 내 배열 안에 있는 이 공간 중에서 몇 개를 쓰고 있는지를 몰라요.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기억을 하면 되잖아. 인트 아티클스의 사이즈는 0으로 해서 요걸 추가할 때마다, 글을 하나 추가할 때마다 얘를 플러스 플러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예요 나중에? 이만큼만 반복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글을 하나 쓰고 얘를 하나 증가시켜 놨으니까 문제는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널 포인터 뭐 이런 거 안 날고, 실제로 내가 글을 몇 개 쓰는지는 얘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요만큼만 반복하면은 얘 전까지 해서 0부터 해서 이제 자리에 맞게 잘 들어갈 거니까.
얘는 널 값을 못 만나겠죠. 그러면 빈 칸을 못 만나겠죠. 내가 진짜로 글을 쓴 만큼만 반복을 할 거니까. 이렇게요. 내가 딱 쓴 만큼만 반복을 하고 깔끔하게 끝낼 수가 있는 거니까요. 반복문을. 뭐 글이 늘어도 되고 줄어도 되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정리를 살짝만 해보자면, 지금 배열을 다루고 있잖아요. 배열은 맨 처음에 제가 객체라고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객체는 뭐였어요? 객체는 폴더였잖아요. 왜 폴더였어요?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그러니까 그죠? 마구잡이로 묶는 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묶고 있으니까. 배열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얘는 약간 뭐랄까 투박한 폴더라서 이 상한선, 그러니까 파일의 개수를 정해줘야 돼요. 불편해요 쓰기 좀. 폴더가 그냥 내가 뭐 좀 더 넣으려고 하면은 뭐라 해요. 정해진 상한선보다 뭐 좀 더 넣고 싶어 하면은 뭐라 해요. 용량이 제한되어 있어요. 이 폴더는 더 못 넣는데요. 더 넣겠다, 더 넣으려고 한 다음에는 폴더 자체의 용량을 늘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 폴더는 약간 쓰기 더 불편해가지고 이 폴더 안에 파일이 몇 개 있는지 몰라요. 상한선을 알려면은 뭐 이런 방식을 또 따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의 지금 단점을 보완하는 다른 무언가로 바꿀 거예요. 자, 이 녀석을 잘라내기 해가지고 그대로 잘라내기 해서 저는 이 밑에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static void exam 01 exam 1. 이건 뭐예요? 함수죠. 이 안에다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죠? 얘는 뭐겠어요? 그냥 스태틱 함수예요. 그 말은 굳이 객체어 없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굳이 객체어 없이 쓸 수가 있어요. 얘 실행하면은 뭐예요? 얘 한번 쭉 훑어서 실행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다른 클래스에 안 만들었을 뿐이에요. 얘는 지금 메인 클래스의 메인 메서드 밑에 만든 거잖아요. 똑같아요. 쓰는 법은. 얘도 지금 설계도 없이, 다시 설계도한테 일을 시키고 있는 거죠. 설계도라기보다는 그냥 함수 자체에다가 일을 시키고 있는 거지만, 왜냐면 메인이 하는 일이니까 얘는 따로 객체화가 필요 없어요. 얘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이거 안 따라 적으셔도 돼요. 이거 그 뭐냐, 예시에 있어요. 수업 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할게요. 이제 다른 거, 이거랑 좀 비슷하게 가겠지만 요 안에다가 만들겠습니다. 어레이 exam 2, exam 2를 실행할 거예요. exam 2를 실행하면은 얘는 더 이상 안 찾아가고 요 안쪽의 내용이 실행되게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좀 이런 바보 같은 배열 말고, 좀 투박한 배열 말고 좀 스마트한 배열을 만들 거예요. 그 배열의 이름은 어레이 리스트예요. 어레이 리스트라고 합니다. 어레이 리스트. 여기서 모양을 좀 다듬어 볼게요. 모양을 좀 바꿀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얘는 지금 100개의 글이 쓰여질 수 있는 배열이죠. 그죠? 저장 장치는 실제로 얘잖아요. 그죠? 글이 들어가는 저장 장치는 실제로 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살짝 바꿀 거예요. 어레이 리스트라고 써줄 거고요. 얘는 new 어레이 리스트라고 써줄 거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얘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 이거 대체품으로 나온 게 이거예요. 이 배열 대체품으로 나온 게 이 모양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지금 이 한 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뭐라 하고 있어요. 얘는 뭐라 하는 이유는, 그래 이거는 조금 좀 이따 기본 꼴로 가봅시다. 얘는 이게 기본 꼴이에요. 뭐겠어요 이건. 기본 타입 아니죠. 그죠? 이건 뭐겠어요. 뉴 어레이 리스트래요. 어레이 리스트 객체 만들겠다요. 근데 기본 타입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서 써야 되죠. 근데 만들어져 있어요. 얘는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맨 처음에 우리 JDK 깔 때 자바 디벨로먼트 킷이었잖아요. 그죠? 개발 도구 안에 있어요. 얘는 실제로 이렇게 파일상으로 존재합니다. 컨트롤 클릭하면은 들어가요. 이렇게. 뭐 여기까지는 너무 어려우니까 생략을 하고, 얘는 뭐냐면 배열을 살짝 개조한 클래스예요. 근데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여기 점 클래스 해가지고 만들어져 있잖아요. 얘를 쓰려면은 불러와야 돼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보시면 임포트라고 되어 있죠. 임포트 어레이 리스트 java.util 안에 있대요. 클릭하시면은 위에 이렇게 들어와요. 이제부터 쓸 수 있어요. 얘를. 이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런 다른 아티클 뭐 이런 거야 없겠지만 이런 도구들은 갖다가 쓰는 거예요. 이제 그죠? 얘는 뭐냐, 내가 개발자인데 이제 선택 장애가 있으면은 이거 뭐 100개 하면 좋을지 1000개 하면 좋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상한선을 정해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만들면 그냥 만드는 대로 다 들어가요. 필요 없어요. 미리 정할 필요가 없어요. 숫자 들어가는 부분은 없어요. 대신에 안 되는 이유는 임포트를 안 해줘서라는 거. 대신에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java.util밖에 없는데 요거는 나중에 가면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다른 도구를 쓰겠다 하면은 그때는 잘 골라서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구글링이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단축키를 많이 사용하세요.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 하면 알아서 들어가 있어요.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얘가 임포트가 안 되어 있어서 이 파일 내에서 임포트가 안 되어 있어서 실행이 안 된다.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 하면은 얘가 상황에 맞는 적절한 거를 알아서 불러오게 해요. 그리고 저장하시면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얘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안에 있는 거 요거 찾아보시고요.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막 뒤져봐야겠다 이건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구글링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실제로 있는 요 안에 있는 클래스였고요. 얘는 여기 java.util java. 베이스에 있을 텐데 베이스 util 여기 있다. 요 안에 있어요. 어레이 리스트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가 있을까 쓸만한 거. 기타 등등 되게 많은데 이거는 쓸 때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마우스 올려서 이렇게 해결을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 클릭해서 해결을 해도 되는 거고요. 왼쪽에 요거 전구 모양 같은 거 여기 클릭해서 해도 되는 거고, 뭐 방법은 많아요. 아무튼 이걸 만들었어요. 얘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얘 만든 이유는 이거 쓰기 싫어서. 왜냐면 한계점이 있는 게 싫으니까. 데이터를 넣어 볼게요. 즉 요 행위를 할 거예요. 요거 얘는 명령어가 따로 있어요. 점 하면은 뭐예요? 얘가 갖고 있는 리모컨 버튼의 옵션이죠. 지금 기능이 되게 많이 있어요. 애초에 add 하면은
add 하면은 알아서 추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만든 적이 없잖아요. 이거는 보시면은 실제로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는 articles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 new article을 넣어줘야겠죠. 우리는 제가 5개 똑같이 넣어볼게요. 넣었어요. 끝이에요. 이게 add를 5번 하면은 5개 들어가는 거예요. 얘도 배열 모양처럼 생겼고요. 내부적으로 얘도 번호가 0번, 1번 이런 식으로 부여가 됩니다. 4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따로 정할 필요가 없어요. 넣으면 넣는 대로 다 들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출력도 해봐야죠, 당연히. 출력은 데이터를 밑에서는 요 아티클스의 사이즈로 구해왔지만 얘는 이제 다른 방식을 써야 돼요. 아티클스 점 보시면 사이즈라고 있어요. 어레이 리스트. 이 안에 요소가 몇 개인지 여기 보시면은 사이즈 뭐 이렇게 해서 올려보시면은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의 개수를 리턴한다잖아요.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죠? 얘도 지금 함수 실행 모양이잖아요. 그죠? 여기 남는 게 뭐예요? 그럼 아티클스랑 연결된 이 어레이 리스트의 요소의 개수가 남는다는 거죠. 역으로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얘는 0번부터 사이즈 전까지니까 데이터가 5개 들어있으면 0부터 4까지 진행하겠네요. 맞네요. 그러면 데이터가 4까지 있으면은 그죠? 얘가 5니까 개수는 5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는 또 왜 안 되냐면 자릿수에 맞게 뽑아가고 싶은 거잖아요. 얘도 한번 해볼게요. 얘도 살짝 바뀌어야 돼요. 이 안에서 articles.get 해야 돼요. get. get으로 가져와야 돼요. 얘는 i번째 요소, 그러니까 i는 요소의 번호를 뜻하는 게 맞아요. get 0번째 하면은 첫 번째 있는 거 가져와라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다시 정제해서 쓰겠다는 거고. 근데 얘는 왜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다가 형변 하나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가져오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자 가져오는 패턴인데 여기 좀 어려워요. article 점 그래 이거 이렇게 합시다. 응? 됐어. 아니지. article 점 id 이거 왜 나와요? 1, 2, 3, 4, 5 왜 나와요 이거? 알아서 나와요. 알아서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모양이 지금 보세요. 5번 넣었어요. 이게 방번호는 0, 1, 2, 3, 4죠. 요소의 개수는 5개예요. 즉 얘는 오라는 거고 이 반복문은 0부터 4까지 진행할 거고요. 여기서 i는 0부터 4까지 올라가겠죠. 그죠? 자 0일 때 i가 0이래요. 첫 번째 요소 이 녀석이죠. 얘가 지금 어디 꽂혀요? 여기 꽂혀서 한번 실행. 이 녀석 id 뽑아낼 거고. 두 번째 얘가 1이죠. 얘네요. 이 녀석이 꽂혀서 실행하면은 id가 2번인 애가 나올 거고. 그죠?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 지금 빼는 방식이 살짝 달라요. 얘는 그냥 반복문 돌려서 요 배열 안에 꽂혀 있는 거 순서대로 꺼내주면 되는데 이 녀석은 형변환을 한번 해줘야 돼요. get 해서 그 녀석의 id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근데 뺄 때는 형변환을 한번 해줘야 된다. 형변환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양한 데이터를 담을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일단 3번을 만들어서 3번이랑 비교를 좀 해볼게요. 3번을 실행하도록 하고 2번보다 좀 더 간단해질 거예요. 얘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이 1번, 2번, 3번, 4번 거쳐가면서. 자, 자동으로 관리되는 배열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좀 더 이제 개선을 해보자면 여기다가 다양한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아티클 객체만 집어넣고 있죠. 그쵸? 근데 여기는 정수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여기서 문제가 나오겠죠. 그쵸? 정수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갈 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얘가 아티클 get에 2번을 했는데 그럼 얘는 뭐가 돼요? 1이잖아요. 지금 정수값이 1이잖아요. 1을 아티클로 보겠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라 할 거예요. 이렇게 클래스 캐스트 이셉션. 그러니까 이 클래스랑 네가 지금 가져온 인트랑 맞지 않는다. 이거 캐스팅 잘못된 것 같다. 라고 해주는 건데 뭐라 안 하죠. 지금 1 넣어도 뭐라 안 해요. 빼는데 문제가 있었을 뿐이에요. 맞죠? 잘못 들어가 있는 값이니까. 근데 여기다가 이제 아티클이라고 하나만 써주면은 얘는 이제 뭐냐면 아티클 전용 어레이 리스트가 된 거예요. 이 어레이 리스트 안에는 아티클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초반에 얘는 좀 외우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아티클 이 박스의 안쪽에다가 아티클이라고 써주면은 이 어레이 리스트는 아티클 한정이에요. 얘는 더 이상 정수 이런 거 못 넣어요. 방금 전엔 됐잖아요. 이거 써주기 전엔 됐잖아요. 아무거나 들어와도 되는 어레이 리스트니까. 근데 얘는 이제 뭐라 해요. int 아규먼트를 넘길 수 없다. 요 안에 아티클만 취급하는 어레이 리스트인데 여기 이런 거 못 들어온다 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뭐 여기 중간에다가 아니지 이 중간에다가 뭐 5 넣고 이런 거 상관없거든요. 대신에 뺄 때 문제가 좀 있겠지만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제한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똑같이 5 이런 거 6 이런 거 넣으면은 뭐라 해요. 요 하나 때문에 얘는 이제 제너릭이라고 합니다. 제네릭 뭐 제너릭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얘만 취급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차이점 보이시죠? 요 부분이랑 요 부분 얘는 뭐라 안하고 얘는 지금 뭐라 하고 있어요. 여기 그렇죠? 이렇게 해놓는 이유는 뭐냐? 요거 안 하려고. 왜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들어있는 건 다 아티클일 테니까 형변환이 굳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여기서는 뭐가 들어있을지 몰라서 이건 아티클이야 라고 한번 명시를 해줬어야 됐어요.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게 되려면 이 결과는 어차피 아티클이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하는데 되는 이유는 어차피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건 아티클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도 잘 나오는 거예요. 하나 더 마지막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최종 모양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 이제 어레이 리스트 뭐 꺽쇠 아티클스 뉴 어레이 리스트 이렇게 해놨잖아요. 요 한 개는 더 해야 되는 거고요. 아 그래 이거 잠깐만 1 4 3 이거 하나만 더 합시다. 여기 만약에 인티저라고 써줬어요. 여기 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정수 넣으면 뭐라 안 해요. 그냥 제한해 놓은 걸 뿐이에요. 즉 아티클만 넣고 싶다면 하나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얘는 뺄 때 좀 더 편해지는 거고 형변환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을 간추려서 쓰는 게 이제 4번
4번인데 원래 정석대로 써주자면은 얘도 여기 뒤에 이렇게 아티클을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써줘야 완전 그냥 정석대로 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도 어레이를 그냥 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또 뭐라 하죠? 임포트 하시면 끝나요. 대신에 여기는 모양이 이게 하나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최종 모양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넣는 거는 밑에 거랑 똑같고 빼는 것도 밑에 거랑 똑같아요. 어차피 아티클 이 제너릭이 있으니까. 4번에도 잘 나옵니다. 이렇게 넣는 거는 add, 빼는 거는 get. 형변함 필요 없고요. 어차피 아티클 제너릭이니까. 얘는 그냥 넣으면 넣는 대로 이렇게 해볼까요? 넣으면 넣는 대로 다 들어가요. 굳이 상한선을 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죠? 몇 번 글이 어디 있는지 뭐 굳이 안 따져봐도 돼요. 이렇게 그냥 get하면 알아서 얘가 가져와 주니까. 무한히 들어갈 수 있는 배열 어레이 리스트인데 이 녀석을 이용해서 뭐 글 관리, 회원 관리 뭐 이런 거 할 거예요. 얘도 번호는 있잖아요. 지금 get i로 가져오는 걸로 봐서 0번 글, 1번 글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다시 번호를 부여해서 이 녀석 안에 있는 데이터를 뽑아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내부 작동 원리라고 쓰여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얘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임포트를 안 했잖아요. 근데도 얘는 돌아가거든요. 그 메인 메서드 안에서 어레이 리스트를 쓰고 있는데 인티저는 뭐겠어요? 정수만 넣겠다죠. 정수만 넣고 있잖아요. 그죠? 리무브는 뭐겠어요? 지우는 거예요. 이 해당 인덱스 번호의 값을 지우는 거죠. 그리고 get은 뭐예요? 이 해당 요소를 몇 번째 있는 요소를 빼내오는 거고, 그거를 임포트를 안 하고 직접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이런 거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만들어서 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의 예시고요. 클래스를 그냥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거 도움 받지 않고 만들어져 있는 거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등 지금 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대충 이런 식이구나만 파악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뭐 기능은 remove, get, size 뭐 이런 거, add, get last index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런 거. 그리고 이 예시는 여기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있어요. 거의 그죠? 예제 1, 2, 3, 4번까지 최종 모양. 요 밑에처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시면은 실제 실무 코드 보시면은 요런 어레이 리스트로 되어 있는 거를 많이 보실 거예요. 얘는 실제로 우리도 이거 가지고 할 거고요. 게시판 만드는 거를 이 어레이 리스트를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요거 다루는 법은 따로 좀 찾아보세요. 따로 익히고 오셔야 돼요.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게시판 들어갈 거면 수요일부터, 월요일이죠, 그죠?